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에 수행한 토마토 생육 시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설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관은 강원대학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센터였으며 시험 장소는 강원도 춘천시였습니다. 시험 기간은 2025년 7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였습니다. 주요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작물은 완숙 토마토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제품은 저희 회사의 유기농업 자재 공시 제품인 시크롭 K와 시크롭 16이었습니다. 시크롭 16은 시크롭 M의 미량 요소를 첨가하기 전의 제품으로 시크롭 M과 거의 동일합니다. 옆면 살포는 1000배로 희석하여 300평당 희석액 300리터를 기준으로 살포하였습니다. 배지관주는 300평당 원액 300ml를 기준으로 처리하였으며 물은 처리 면적이 충분히 적셔질 만큼 사용하였습니다. 옆면 살포와 배지관주는 모두 정식 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총 6회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재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구 면적은 50평방미터였으며 시험구당 토마토 30주를 정식하였습니다. 시험 포장은 배지를 이용한 배드 재배 시설이었으므로 시비는 농가 관행에 따라 양액 비료를 관주 방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시험구는 난개법 3반복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크게 4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토마토 줄기의 굵기, 과실 직경, 과실 무게, 엽록소 지수, 낙과율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토마토의 생육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둘째, 토마토의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5가지 주요 무기질의 함량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토마토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질소는 생육, 인산은 에너지 대사, 칼륨은 당도와 과실 비대, 칼슘은 과실의 단단함과 저장성, 마그네슘은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무기질의 함량을 분석하면 토마토의 영양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마토의 고형분, 조해분, 총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함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고형분은 토마토에서 물을 제외한 성분의 총량으로 탄수화물, 식이섬유, 유기산, 아미노산, 무기질, 항산화 물질 등 유기물과 무기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해분은 무기물의 총량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토마토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고 인체에서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심혈관 건강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수확량, 수확물 등급, 당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수확량은 일주당 수확량을 조사한 후 300평당 수확량으로 환산하여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수확물 등급은 일반 농가의 기준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생육 특성과 수확량은 매 수확 시기마다 조사하였으며 처리구별 3회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엽록소 지수는 가장 긴 잎의 중앙 부위에서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토마토 줄기 굵기, 과실 직경, 과실 무게, 엽록소 지수, 낙과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 결과는 던컨 다중범위검정법으로 통계 분석하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A, B, C와 같은 영문 소문자로 표시하며 공통된 문자가 없는 처리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토마토 줄기 굵기는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토마토 과실의 개당 직경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크롭 K 옆면살포 처리구는 2.7%, 배지관주 처리구는 5.7%, 시크롭 16 옆면살포 처리구는 2.0%, 배지관주 처리구는 5.4% 증가하였습니다. 배지관주 처리구가 옆면살포 처리구보다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처리 방법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시크롭 K와 시크롭 16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셋째, 토마토 과실 1개당 무게는 시크롭 K 옆면살포 처리구에서 10.1%, 배지관주 처리구에서 14.3%, 시크롭 16 배지관주 처리구에서 12.3% 증가하여 모두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시크롭 16 옆면살포 처리구는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넷째, 엽록소 지수는 시크롭 K 배지관주 처리구에서 6.7%, 시크롭 16 배지관주 처리구에서 3.6% 증가하여 모두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옆면살포 처리구는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낙과율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시크롭 K 옆면살포 처리구는 15.7%, 배지관주 처리구는 19.6%, 시크롭 16 옆면살포 처리구는 11.8%, 배지관주 처리구는 17.6% 감소하였습니다. 배지관주 처리구가 옆면살포 처리구보다 낙과율이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처리 방법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시크롭 K와 시크롭 16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토마토의 전질소, 인산,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5가지 주요 무기질의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마토의 전질소, 인산, 마그네슘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토마토의 칼륨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크롭 K 옆면살포 처리구는 11.4%, 배지관주 처리구는 20.0%, 시크롭 16 옆면살포 처리구는 7.4%, 배지관주 처리구는 17.1%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토마토의 칼슘 함량도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크롭 K 옆면살포 처리구는 4.6%, 배지관주 처리구는 5.8%, 시크롭 16 옆면살포 처리구는 3.5%, 배지관주 처리구는 4.5% 증가하였습니다. 처리 방법과 제품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토마토의 칼륨과 칼슘 함량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해조 추출물 처리에 의해 칼륨 함량이 증가한 사례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칼슘 함량의 증가는 일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작물과 재배 조건에서 이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토마토의 고형분 함량, 조해분 함량, 그리고 당도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형분과 조해분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당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크롭 K 옆면살포 처리구는 17.9%, 배지관주 처리구는 24.5%, 시크롭 16 옆면살포 처리구는 14.2%, 배지관주 처리구는 17.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시크롭 K 배지관주 처리구는 다른 모든 처리구보다도 당도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고형분과 조해분 함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당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해조 추출물 처리가 토마토의 전체 건물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가용성 당류의 축적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마토의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함량의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 페놀 함량은 시크롭 K 배지관주 처리구에서만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였습니다. 다른 처리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크롭 K 옆면살포 처리구는 4.0%, 배지관주 처리구는 5.0%,
시크롭 16 연면살포 처리구는 2.0%, 배지관주 처리구는 3.0% 증가하였습니다. 총 플라보노이드는 총 페놀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플라보노이드가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총 페놀은 시크롭 K 배지관주 처리구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해조 추출물 처리가 플라보노이드의 축적을 선택적으로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베타카로틴 함량은 시크롭 K 연면살포 처리구에서 12.7%, 배지관주 처리구에서 20.0%, 시크롭 16 배지관주 처리구에서 14.5% 증가하여 모두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시크롭 16 연면살포 처리구는 7.3%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넷째, 라이코펜 함량은 시크롭 K 연면살포 처리구에서 14.2%, 배지관주 처리구에서 28.5%, 시크롭 16 배지관주 처리구에서 14.7% 증가하여 모두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시크롭 16 연면살포 처리구는 6.1%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특히 시크롭 K 배지관주 처리구는 무처리구보다 28.5% 증가하여 가장 높은 라이코펜 함량을 나타냈으며 다른 모든 처리구보다도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해조 추출물 처리에 의해 총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함량이 증가한 사례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형분과 조해분 함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총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 주요 기능성 성분은 대부분의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해조 추출물 처리가 토마토의 전체 성분량을 크게 변화시키기보다는 기능성 성분의 축적을 촉진하여 토마토의 품질과 기능성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확량과 수확물 등급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확물은 농가 관행에 따라 특품, 상품, 보통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특품은 250g 이상, 상품은 200에서 250g, 보통품은 200g 이하로 분류하였습니다. 수확량은 일주당 특품, 상품, 보통품의 무게를 각각 조사한 뒤 합산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300평당 수확량으로 환산하여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일주당 토마토 수확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크롭 K 연면살포 처리구는 4.1%, 배지관주 처리구는 7.2%, 시크롭 16 연면살포 처리구는 3.3%, 배지관주 처리구는 5.4%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특품 수확량은 시크롭 K 배지관주 처리구에서만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7%였습니다. 셋째, 상품 수확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크롭 K 연면살포 처리구는 12.7%, 배지관주 처리구는 17.1%, 시크롭 16 연면살포 처리구는 13.1%, 배지관주 처리구는 14.5%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보통품 수확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시크롭 K 연면살포 처리구는 22.2%, 배지관주 처리구는 22.2%, 시크롭 16 연면살포 처리구는 25.6%, 배지관주 처리구는 16.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통품에 속하던 일부 과실이 상품 등급으로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크롭 K와 시크롭 16 두 제품 간에는 수확량 증가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배지관주와 연면살포 두 처리 방법 간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두 제품 모두 배지관주 처리구가 연면살포 처리구보다 수확량과 상품 수확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각 처리구의 등급 비율을 통계 분석 없이 단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처리구의 특품, 상품, 보통품 비율은 각각 25%, 57%, 18%였으며
모든 처리구에서는 각각 24에서 25%, 61에서 62%, 13에서 14%로 나타났습니다. 즉, 특품 비율은 무처리구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상품 비율은 약 4에서 5% 증가하고 보통품 비율은 약 4에서 5% 감소하였습니다. 수확량과 등급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시크롭 K와 시크롭 16 처리는 토마토의 총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상품 비율을 높이는 반면 보통품 비율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를 종합하면 시크롭 K와 시크롭 16 처리는 토마토의 생육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확량과 상품 비율을 높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토마토 생육 포장 시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